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매달 50만 원씩 지급하는 서울시의 청년수당 신청이 오늘 마감됩니다. 심사를 거친 뒤 다음 달 11일 지급 대상자가 발표된다고 합니다.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다고 할 수 있는 금액이지만 모쪼록 청년들의 자립에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많은 소식 준비했습니다. 3월 13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안전진단 강화로 재건축이 불가능해진 일부 아파트들이 열악한 주거 환경을 호소하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간호사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한 의사는 계약이 연장되고 피해 간호사는 퇴직 처리되는 일이 한 구청 보건소에서 발생했습니다. 고가도로 하부 공간을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흉물스럽게 방치되거나 무단점유된 곳도 많은 실정입니다. 버려지는 커피 찌꺼기를 친환경 퇴비로 재활용하는 곳이 있습니다. 쓰레기 감소와 퇴비 생산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고 있습니다. 이달 초 정부가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재건축을 목전에 두고 있었던 아파트 주민들은 이 화가 단단히 난 상태에서 구청과 지역구 국회의원을 향해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첫 소식 박선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985년 지어진 노원구 공릉동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재건축 연한인 30년을 초과해 주민들은 지난해부터 재건축을 추진해왔습니다. 올 초 안전진단 전 단계인 현지 조사도 마쳤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 5일 안전진단 강화 정책을 시행하면서 재건축은 사실상 물 건너갔습니다. 지금 현재 거의 다 거뒀어요. 1억 4,500 거의 다 됐어요. 그래서 안전진단을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 지금 이렇게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정부는 안전진단 평가 항목 가운데 구조 안전성 항목을 종전 20%에서 50%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때문에 이 아파트의 경우 불과 한 달 차이로 재건축 길이 막히게 된 겁니다. 주민들은 지자체 공무원에게 항의해보지만 뾰족한 수는 없어 보입니다. 그 현재 강화된 기준을 적용받게 돼서 그 기준으로는 안전진단을 통과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 안전진단 요청한 단지들은 종전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건의를 냈는데 지역구 국회의원도 해당 아파트를 방문해 정부에 이의 제기 중이라는 뜻을 전했습니다. 더군다나 진행되던 데들을 갑자기 아주 그냥 황당하게 만드는 그런 류의 이런 정책 결정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 이의를 제기를 하고 있고, 올해 기준으로 노원구 재건축 대상 아파트는 4만 5천여 세대, 서울 전체로는 30만 세대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재건축 규제 의지가 확고한 만큼 재건축 연한 도래 아파트와 정부 간 갈등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선아입니다. 이처럼 달라진 안전진단 기준으로 재건축에 직격탄을 맞은 건 다른 지역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거 환경을 고려한 현실적인 대책 마련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박영찬 기자입니다. 녹슨 배관 위로 뻥 뚫린 구멍이 보입니다. 오수가 내려오면서 관로에 들어찬 가스가 배관을 부식시킨 겁니다. 아파트가 완공된 후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각종 배관의 수명도 그 역할을 다해가고 있습니다. 부식으로 깨지고 구멍난 배관 때문에 누수 피해를 겪는 일도 다반사입니다. 올 동절기 때 2번이 물이 새가지고 여기 배관이 터져가지고 물이 계단 있는 데까지 찼지 2번이나. 건강을 위협하는 건축재가 곳곳에 쓰인 것도 문제입니다. 설계 당시 유해물질에 대한 마땅한 규제 기준이 없어 가정 내부와 배관 등을 보온하는 재료로 이 아파트 모든 곳에 성면이 사용됐기 때문입니다. 난방관 이런 것들을 이 성면으로 전부 감싸져 가지고 이게 삐뚤을 타고 우리 가정 전부 들어가서 주민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터지는 배관과 발암물질로 뒤덮인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방법은 재건축밖에 없다며 목소리를 높입니다. 특히 정부가 재건축 사업을 정상화하겠다며 안전진단 기준을 바꾼 것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전형적인 졸속 정책이라며 거센 비판을 쏟아냅니다.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재건축 안전진단 정상화 방안에 따르면 건물 철골과 외벽 등 구조물 가중치는 50% 수준으로 기존보다 2배 이상 오른 반면 거주민의 실질적인 생활 환경을 평가하는 주거 환경 가중치는 절반 이하로 대폭 하향 조정됐기 때문입니다.
법을 위반하는 자들이 직접 와서 하나하나를 보고 여기는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주는 게 정부의 정책이 아닌가. 재건축 규제를 강화하는 정부의 움직임이 빨라지는 가운데 열악한 환경에 처한 주민들의 탄식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영찬입니다. 지난해 9월 서울의 한 구청 보건소 의사가 업무 과정에서 간호사를 폭행하고 폭언했다는 내용이 인권위원회에 접수됐습니다. 이후 각종 조사를 벌인 결과 인권위는 폭언과 위협적인 행위가 있었다며 해당 보건소에 권고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 의사는 계약이 연장됐고 간호사는 퇴직 처리됐습니다. 조성엽 기자입니다. 지난해 9월 한 구청 보건소 소속 기간제 간호사가 같이 일하던 의사에게 폭행과 폭언을 당했다며 인권위원회에 관련 사실을 접수했습니다. 이 간호사는 의사가 분풀이로 자신의 겨드랑이 부분을 서너 차례 폭행했고 수차례 폭언도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심각한 사안임에도 내부적으로 사과만 하고 끝내려 했다며 인권위 제소 배경을 밝혔습니다. 손으로 이렇게 밀으시는데요. 되게 여자 입장에서 좀 관심 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해당 의사는 간호사의 업무 실수로 인해 난처한 상황이 발생했고 이 때문에 폭언은 했지만 폭행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구청 감사팀은 사건이 발생한 지 약 2달 가까이 지나서야 인권위에 연락을 통해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이후 이달 8일 인권위는 의사의 폭언과 위협적인 행위를 인정한다며 해당 구청에 권고 결정문을 통보했습니다. 결정문 내용은 가해자의 위협 행위를 중지시키고 보건소 직원에 대한 인권 교육을 시행하는 것 등입니다. 하지만 폭행 시비 과정을 한참 조사 중이던 지난해 말 의사만 계약이 연장되면서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정 사안에 대해 조사 중일 땐 계약 연장을 보류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또 시간이 약간 조금 아마 애매했을 거예요. 이 사람이 진정을 해서 접수가 돼서 여기 와서 조사를 하고 이런 과정과 계약을 연장하는 데 따른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 그 시기가 절묘하게 좀 맞아떨어지면서 보건소에서도 뭔가 조금 애매하지 않았어요. 기간 그 사업 이미 종료하면 그만이 되는 거거든요. 당연히 기간 많이 되면 싶은데요. 그러면서 관련 구청은 해당 의사에 대한 민원인들의 평판이 좋고 업무 능력도 뛰어나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조성엽입니다. 한 가지 주제를 정해 각 자치구의 정책을 비교하는 코너 업앤다운입니다.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고가도로나 고가철길의 하부 공간은 대부분 빈 땅으로 남겨져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다 보니 슬럼화 현상은 물론 우범 지역으로 전락하고 있기도 한데요. 과연 어느 정도 수준으로 방치돼 있는지, 그 땅에 대한 활용 방안은 없는지 업앤다운 오늘 이 시간은 고가도로 하부 공간 활용 실태에 대해 집중 비교합니다. 용산구의 한 고가도로 하부입니다. 폐차 직전의 차들이 곳곳에 버려져 있습니다. 깨진 유리조각과 날카로운 철제, 흉물스럽게 방치돼 있는 차체는 인도와 인접해 있어 자칫하면 보행자가 다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방치되어 있는 한 차량의 내부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안을 보면 휘발유통 너 5개가 이렇게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작은 불이라도 났을 경우 큰 화재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다 갖다 놓고 막 묵을 때는 한참 묵고 가져갈 때는 또 가져가고. 이쪽에 창고처럼 그러면. 그렇지. 하지만 관할구청은 1개월 이상 방치된 차량이 아니면 조치를 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 공간관리는 관련 부서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회피하고 있습니다. 조명 어마어마한 해주는 거죠, 저희가요. 그건 제가 저희는 거를 돌려드릴까요? 여기 도로 전쟁이라 보시면 가져갈까 맞는 것이 아니면. 고가 하부가 무단 점유돼 상가로 사용됐던 곳도 있습니다. 의정부에 위치한 망월사의 고가 하부. 교각과 교각 사이에 컨테이너 박스들이 들어서 있습니다. 모두가 허가받지 않은 불법 건축물입니다. 이상한 아저씨가 뒤따라오거나 그래서 경찰차 승차해보는 차에 무작정 타는 적도 있었고. 그런가 하면 활용 계획이 무산돼 수년째 방치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지난 2013년 서울시는 영등포 고가차도 하부에
노숙자를 위한 임대주택을 조성할 계획을 세웠지만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사업은 중단됐습니다. 낮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노숙자들이 떠난 자리에는 이렇게 술병들이 나뒹굴고 있습니다. 이렇다 할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한 공간은 여전히 노숙인들이 자리하고 있고 깨진 술병과 쓰레기 더미들까지 나뒹굴면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탁 트인 공간과 잠시 머무를 수 있는 테이블, 보기 좋게 배치된 책, 그리고 잔잔한 음악. 세련된 대형 서점의 모습을 닮은 이곳, 얼마 전 개관한 의정부의 한 도서관입니다. 여느 도서관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지만 이곳이 주목받는 이유는 공간에 있습니다. 지하철이 지나는 철도 고가 아래에 도서관이 조성된 겁니다. 노숙자도 많고 이제 술 먹은 사람들도 이제 많고 이제 그랬는데 이 도서관이 생기면서 여기 분위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도서관이 들어서기 전 공터였던 이곳은 술판이 벌어지고 싸움이 일어나기 일쑤였습니다. 부지 소유주인 코레일과 의정부시는 관리 문제로 골치 아팠고 환경 개선을 위한 논의 끝에 도서관 건립이라는 결론에 다다르게 됐습니다. 이 정도의 면적을 다른 지역에서 했다고 하면 아마 한 3-4배 이상의 그 임대료가 발생되지 않을까. 어둠이 깔리기 시작한 저녁 시간. 음침했던 미아리 고개를 따라 불이 켜지고 제법 분위기 있는 거리의 모습이 연출됩니다. 가벽을 세워 공간을 메꾸는 정도의 공사인 탓에 그럴듯한 건물의 모습은 아니지만 고가의 모습을 그대로 살린 공간이 오히려 멋을 더합니다. 환경미화원들의 자재창고로 쓰였던 미아리 고개 하부 공간은 현재 복합 문화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사용료가 무료라는 점은 가장 큰 매력입니다. 사실 공사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성북구는 고가하부를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벤치마킹했고 안전 문제로 난색을 표하던 북부 도로 사업소를 설득해 토지 사용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 행정적으로 그리고 제도적으로 이걸 풀어나가는 그런 과정이 조금 쉽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이 공간의 필요성이라든지 어떤 의미 같은 거, 가치를 충분히 설명하는 과정 속에서 설득하고 그것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과정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지하철 2호선이 지나는 성수역 철도 아래입니다. 보시다시피 고가 하부를 따라 작은 상점들이 질비해 있습니다. 2013년부터 성동구가 성수동 일대에 자리 잡은 수제화 공장들을 위해 지은 상가입니다. 성수동 일대 임대료가 폭등하고 있는 요즘 이곳은 그야말로 초역세권이지만 한 달 평균 15만 원에 임대가 가능합니다. 숨겨진 철도 및 공간을 활용했기에 가능했던 금액입니다. 판로 개척, 마케팅 이런 걸 좀 도와드릴까 하는 목적으로 조그맣게 고고하더라고 이 밑에 얘를 이용해서 샵을 만들어서 현재 서울에 있는 고가도로 하부 공간은 모두 183곳, 면적은 155만여 제곱미터로 여의도의 절반 정도입니다. 하지만 그 활용도는 1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죠. 이미 그 땅을 활용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는 형성돼 있습니다. 다만 어떤 아이디어를 어떻게 집어넣느냐 바로 그 부분. 그곳이 흉물로 남을지 보물로 거듭날지의 성패를 좌우할 겁니다. 자치구의 모든 정책이 주민을 향해 가장 높게 업되는 그날까지 업앤다운이었습니다. 오늘도 커피 한 잔 하셨습니까? 우리나라 성인 한 명당 매일 이 한 잔 이상의 커피를 마신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버려지는 커피 찌꺼기 양도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자치구에서는 그동안 버려지던 커피 찌꺼기를 모아 친환경 퇴비로 재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태윤형 기자입니다. 도심 곳곳에 들어선 카페들. 언제나 손님들로 북적이고 커피를 만드는 손길도 덩달아 바쁩니다. 우리나라 성인 1인당 연간 커피 소비량은 377잔. 커피 소비량이 늘면서 버려지는 커피 찌꺼기의 양도 상당합니다. 커피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원두는 단 0.2%로 송파구에서만 연간 600여 톤의 커피 찌꺼기가 그대로 버려집니다. 일단 무게가 무겁고요.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려야 되니까 매일 450원씩 돈이 과외로 들어가는 데다가
아깝게 버려지는 커피 찌꺼기를 재활용하기 위해 송파구와 충남의 한 영농조합이 손을 잡았습니다. 양질의 퇴비로 재활용하기로 한 건데 현재 서울의 4개 자치구도 뜻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종량제 봉투에 버리던 커피 찌꺼기를 재활용을 함으로써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는 것은 물론 처리비도 혁신적으로 감축할 수 있는 차원에서 커피 찌꺼기는 2주에 한 번 카페에서 송파구 자원순환공원을 거쳐 영농조합으로 보내지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곳의 커피 찌꺼기는 충남 지역의 한 영농조합으로 보내져 친환경 퇴비로 재탄생됩니다. 커피 찌꺼기는 질소와 인, 칼륨 등이 풍부해 퇴비로 제격인 데다 악취 제거에도 탁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화학 비료를 썼을 때보다 그런 친환경 비료를 퇴비를 사용했었을 때 더 양질의 농산물이 나오니까 그런 양질의 농산물이 나오면 자연스럽게 또 소득도 증가되잖아요. 송파구는 지난달부터 140곳의 카페에서 수거를 시작해 지금까지 6톤가량의 커피 찌꺼기를 친환경 퇴비로 탈바꿈시켰습니다. 앞으로는 참여업소를 더 확대해 연 200톤까지 재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태윤영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드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강동구에서는 청년 임대주택을 활용해 드론 스타트업 기업이 일할 공간을 마련해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박영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동구에서 드론 마을이 문을 열었습니다. 드론으로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청년들이 마음 편히 일할 수 있도록 청년 임대주택 사업으로 공급되는 집들을 활용해 이들이 일할 공간을 마련해 준 겁니다.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20대 청년들이 수시로 협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숙식과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 곳도 드론 마을의 특징. 총 15개 입주 기업 중 절반 이상이 드론 기업이지만 센서와 3D 프린터 등의 4차 산업 핵심 기술을 다루는 기업들도 입주해 활발한 협업이 진행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드론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청년 기업가들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이 되었습니다. 드론을 포함한 IT 산업에 종사하는 청년 기업가들을 유치하고 다양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을 할 예정입니다. 드론 마을에 입주한 청년들도 비슷한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다는 것에 한껏 고조된 모습입니다. 드론 마을에 있는 청년들과 정보와 인적 네트워크를 쌓을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네트워크 같은 부분들이 좀 약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1층 이제 공용 사무실에서 그거에 대해서 서로의 고민들을 얘기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풀어가야 될 해결 방안들을 또 고찰을 합니다. 4차 사업을 좀 이끌어가려는 목표가 있습니다. 강동구는 드론 마을이 위치한 천호동 근처에 광나루 드론 공원이 있는 만큼 인근 지역 일대를 4차 산업혁명의 핵심 허브로 육성해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영찬입니다. 올해로 6번째를 맞은 아차산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음악을 사랑하는 아마추어 연주자들의 열띤 노력의 결과물을 선보이는 자리인데요. 입장권 판매 수익은 전에 기부하기로 해 의미가 더욱 깊습니다. 조성협 기자입니다. 통기타의 카랑카랑한 선율 위로 금방이라도 따라 부를 것 같은 익숙한 멜로디가 오릅니다. 오랜 시간 연습한 듯 능숙한 호흡이 객석을 채운 관객들의 박수와 함성을 자아냅니다. 들으기 너무 좋아요. 다들 호흡이 너무 잘 맞고 다들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여기 노고 친구들 모두 다 화이팅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날을 위해 꼬박 2달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3시간을 정성 들여 연습했습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또 그 구의동사무소에서 장소를 제공해 줌으로 해서 매주 2시간씩 또 연습을 하고 이게 팝부터 시작해서 국내 노래 또 심지어 트로트까지도 골고루 이렇게 연습을 합니다. 올해로 6번째를 맞은 아차산 음악회 희망나눔 콘서트 현장입니다. 통기타를 기본으로 7080 노래를 곁들였습니다. 기타 솔로 연주를 비롯해 남성과 여성 중창 그리고 혼성 중창까지 다양한 음악적 시도를 펼쳤습니다. 여기에 한 장당 10,000원인 입장권 판매 수익을 모두 기부하기로 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아차산 음악회는 이뿐만 아니라 각종 공연 수익으로 매년 300만 원에서 500만 원씩 기부하고 있습니다. 통기타 동호회를 출범을 해가지고 현재 한 15년째 봉사
재능기부 봉사활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매해 300만 원 내지 500만 원 정도를 저희가 기부를 해왔습니다. 아차산 음악회는 다가오는 4월엔 매월 첫째와 셋째 주 2시부터 아차산 야외 음악당에서도 무료 공연을 펼칠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조성엽입니다. 고은 시인의 삶과 문학을 조명한 전시 공간인 서울도서관 만인의 방이 시인의 성추행 논란 속에 철거됐습니다. 서울도서관은 정기 휴관일인 월요일을 맞아 어제 오전 3층 전시실에 있는 만인의 방을 철거했습니다. 만인의 방은 고은 시인이 자신의 대표작 만인보에 썼다 직접 이름 붙인 공간으로 지난해 11월 21일 문을 연 이후 111일 만에 사라지게 됐습니다. 만인의 방이 있던 자리에는 서울 광장의 역사와 연역을 조명하는 전시 공간이 들어섭니다. 오늘 새벽 2시 30분경 서울 구로구의 한 식당에서 불이 나 소방서 추산 1,0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식당 인근 점포 4곳으로 불이 옮겨 붙으면서 피해 규모가 더 커졌습니다. 불은 식당과 인근 점포를 포함해 2곳을 완전히 태우고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재가 났던 식당 주방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잠실 야구장 옆 현대판 노예 사건이 국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가운데 사람들의 왕래가 가장 많은 곳이라는 점이 이 분노를 넘어서 슬픔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다들 모르쇠로 일관하는 지금 무관심이 가장 큰 죄가 될 수 있다는 걸 17년이라는 시간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